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주말 금요일 날 아침입니다. 그 프랑스의 유명한 영화 감독은 꼭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명상을 한다 그럽니다.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글을 쓴다 그래요. 쭉 글을 쓰면서 오늘의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걸 갖다가 한 시간 정도 쭉 그 글로 요약을 한다 그럽니다. 요약을 하면서 오늘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오늘 진행하고 있는 영화의 장면들을 갖다가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정리를 하는 거죠. 물론 그 아침의 정리가 그대로 실제 하루 종일의 그 영화를 만들 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아침에 쭉 한번 정리를 함으로써 머리가 맑아지고 자신이 이제 좀 정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제가 아침 7시에 또 음악도 잠시 틀어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죠. 시장을 좀 정리해보고 또 우리 영혼도 한번 깔끔하게 다듬어보고 또 좀 릴렉싱이 되는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명상도 좀 해보고 그렇게 이제 하루의 인생이 전투인가요? 하루의 인생을 시작하는 날에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정립한다 하는 관점에서 아침에 음악을 듣는 것도 참 좋다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명상이 그렇게 좋다 그러는데 명상도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저와 같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은 그 초조한 북한이라고 그 제목을 달았어요. 초조한 북한. 요즘 정말 북한이 정말 초조해 보이죠. 옛날처럼 뭐 북한이 포를 쏜다 그래서 걱정하고 무서워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 좀 안쓰럽다 하는 생각이 또 좀 들고 정말 초조하구나, 초조해 그런 생각이 막 들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은 저렇게 이제 초조하게 저렇게 북한이 하는 걸로 봤을 때 여기서 조금만 좀 땡겨주면 뭐 한국보다는 이제 미국이 땡겨줘야겠죠. 미국이 조금만 그 북한을 땡겨주면 바로 대화에 나서고 뭐 항복까지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복에 준하는 그런 이제 어떤 제스처 그런 이제 행동을 하지 않을까. 항복에 준하는 우리의 뭐 희망사항이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 뭐 있다. 포기할 것이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죠. 역사에 if는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이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 자연 세계에서는 그렇을지 모르겠지만 인간 세계에서는 그것은 뭐 적당하지 않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자, 오늘은 뉴욕 증시가 휴장을 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예전에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 시작 때에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요즘은 블랙 프라이데이 뉴스가 별로 안 나옵니다. 오히려 중국 강군제가 시작될 때에 11월 11일 날 중국 강군제에 알리바바의 매출이 뭐 10초 만에 얼마가 됐다는 등 이런 뉴스를 많이 나오는데 뉴욕의 그 블랙 프라이데이 뉴스들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옛날에 참 많이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블랙 프라이데이가 최고의 이슈였는데 그래서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아마존이 그 얼마나 팔았는지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경기가 썩 좋은 편은 아니니까 그렇게 뭐 많이야 팔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일단 그 경기의 향방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아마존의 매출 현황과 또 알리바바 이런 쪽은 관심이 많이 가죠. 스위스의 노바티스가 11조 원의 중소기업의 메디신스라는 회사를 전격 인수했다. 메디신스. 11조면 대단하죠. 그 메디신스가 직원 수가 62명이라 그래요. 62명. 그러면 62명인데 11조 원에 인수했으니까 1인당 몸값이 5천억인가? 그게 뭐 5천억? 1인당 몸값이 5천억 정도. 이야, 대단하죠? 무엇을 개발했길래 이렇게 엄청난 돈을 주고 또 인수를 했는가 하는 건데, 우리 맨날 아는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콜레스테롤 중에서
저밀도 지단백, 뭐 제가 뭔지 잘 모릅니다만은 LDL이라 그래요. 이 LDL의 혈중 수치를 뭐 현저하게 낮추는 신약이라 그럽니다. 이 인클리시란이라는 것을 개발했는데, 요거 개발한 것을 재료로 해서 무려 11조 원에 인수했다 그래요. 11조 원에. 대단하죠? 원래 그 혈관의 콜레스테롤을 억제시키는 스타틴이라는 요 약을 원래 매일 먹어야 된답니다. 근데 이제 메디신스의 인클리시라는 연간 2번만 주사하면 된다는 거죠. 연간 2번만 주사하면 된다. 연간 2번 주사. 요걸로 현저하게 낮춘다 그래요. 현저하게. 상당히 좀 대단한 신약이죠. 근데 이게 이제 요즘 이제 RNA가 좀 상당히 유행을 하는데, 메디신스도 RNA를 통해서 RNA를 간섭하는 리보핵산 RNA를 간섭하는 방식으로 혈중의 LDL 수치를 감소를 유도한다. 콜레스테롤을 최대 한 58%까지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요. 요즘 RNA를 많이 연구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RNA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는 기업들이. 어쨌든 간에 또, 이 메디신스라는 또 혁신 기업이, 또 대단한 걸 하나 발견한 모양인데, 요거를 이제, 이게 이제 RNA 방식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또 세계의 바이오 벤처들이, 저밀도 지단백 수치를 낮추는 그런 또 연구에 또 엄청 몰려들 것 같아요. 대단한 거 하나 또 한 거니까. 일라이 릴리가 약 하나 잘 개발해가지고, 하여튼 대기업이 되지 않습니까? 몇 개만 성공시키면 초대기업으로 되는 게 요즘의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A형 간염, 요거의 치료제를 이제 일라이 릴리가 개발해가지고, 그전에는 A형 간염이 치료제가 없었는데, 치료제를 개발해가지고, 한 알에 100만원이라 그래요. 우리 돈 한 알에 100만원. 한 알에 100만원에 팔아가지고, 요거를 3개월 먹어야 된다. 100일쯤 먹어야 된다. 그죠. 그렇게 먹으면은 완전히 다 낫는다. 그렇게 가지고, 엄청난 대박을 쳤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바이오 쪽은 정말 하나를 잘 개발하면, 근데 이제 성공률이 워낙 낮다 그래요. 신약 개발 성공하기까지 워낙 참 힘들고 확률도 낮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박은 맞는데, 주식시장에서는 그냥 어쩌다 다가서는 행운이다, 그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메디신스는 나스닥 상장 기업인데 주가가 올 초 20달러에서 그전에도 좀 이름이 있던 회사인가 보죠. 최근에 80달러까지 상승했다 그럽니다. 모르죠. 또 이제 노바티스의 인수에 의해서 주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NC소프트의 택진이 형 밤샜어요. 요즘 나오죠? 광고에 택진이 형 밤샜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아침 일찍 출근했어요. 얘기하니까 리니지 2M은 언제 나오나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나와요. 라고 그런 거 우리가 쭉 들었는데, 어쨌든 이 리니지 2M 요거 출시 관련해 가지고 NC소프트가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생각. 그동안에 있던 형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게임이야. 모바일 게임은 똑같은데, 요거를 좀, 일종의 플랫폼으로 바꾸는 것 같아요. 게이밍 플랫폼, 그러니까 게임 플랫폼. 그러니까 NC소프트도 이제 게임 회사가 아니라, 플랫폼 회사로 좀, 바꿔보자. 이런 시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공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플랫폼 퍼플을 이제, 오픈했다 그래요. 퍼플에 베타 서비스 시작했다 그러는데, 예를 들면 PC하고 모바일의 연동, 또 요즘 채팅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음성 채팅, 또 오픈 채팅, 커뮤니티까지 해가지고, 커뮤니티. 그래서 게임 플레이 환경을 갖다가 일종의 플랫폼으로 바꾸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방송,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이잖아요. 이런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도 할 것이다. 이런 기능을 추가로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별도 세팅이 필요 없이 바로 그러니까 모바일에서도 하고 이 PC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있는 그 게임에서 간단하게 세팅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이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도 이제 특정 인원에게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하는 사람에게 영상을 보여주는 방식. 다시 얘기하면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NC소프트가 게임을 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한다. 다시 얘기하면은 요즘 이제 게임 플레이 쪽으로 이제 많은 뭐 게임 프로 게이머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임 방송, 그 기능을 추가했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뭐 다른 것보다도 요즘 이제 1인 방송이 대세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보다도 1인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 게임을 더 활성화시키는 리니지 2M의 게임 프로 게이머가 이제 뭐 리딩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뭐 27일날 출시가 됐는데 택진이 형이 이제 27일날 출시를 한 모양이죠. 그런데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뭐 9시간 만에 매출 1위가 됐다. 구글에서는 매출 4위로 출발했다. 그래서 첫 달에는 일평균 매출 30억. 대단하죠. 일평균 매출 30억. 그러니까 이게 리니지가 대단한 게임은 맞아요. 우리 카카오의 광고가 하루에 5억 정도 매출 예상한다 그러죠. 카카오의 카카오톡 광고가. 근데 이 리니지 M의 매출이 하루에 30억이면, 물론 뭐 세계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하지만 대단한 겁니다. 첫 분기에 2250억 정도 매출을 추정했다. 그러면 1년이면은 한 9천억 1조 가까이 되는 거죠. 요거 게임 하나 잘 만들어서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녹십자의 독감 치료제 페라미플루라는 독감 치료제가 있나봐요. 이 페라미플루도 참 대단한 건데, 원래 이게 페라미플루가 이제 우리가 먹는 경구용이 아니라 주사형인가봐요. 주사제. 그래서 주사형 독감 치료제 페라미플루, 요거가 한 번만 주사를 맞으면 독감이 치료가 된다 그래요. 한 번만 맞으면. 2010년에 개발돼 가지고 특허를 받은 건데, 정맥 주사용이다. 한 번만 주사를 맞으면 독감이 치료된다. 뭐 약 먹는 것보다는 좀 편하네요, 그죠? 근데 녹십자의 페라미플루에 대해서 이게 특허가 원래 들어가 있는 건데, 일양약품이 특허 심판원에다가 특허를 깨기 위한 특허 심판을 제기했다. 녹십자의 페라미플루에 대해서. 그래서 원래 이게 이제 2027년에 특허가 만료될 예정인데, 특허 등록한 지가 5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녹십자 특허에 대해서 일양약품이 분쟁을 제기했다. 상당히 관심이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제 성사가 된다면은 이제 일양약품을 비롯해 다른 이제 기업들도 페라미플루랑 비슷한 형태의 또 이제 주사제 약을 독감약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뭐 그렇다. 자, 이제 어제 우리 북한인가? 하여튼 북한에서 또 포를 쐈어요. 포 쏘는 게 아주 취미인가봐. 새로운 소일거리야, 취미야, 뭐야. 맨날 포를 쏘고, 뭐 방사포?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일본은 계속 미사일이라 그러고, 북한은 뭐 아무 얘기 안 하고, 한국과 미국의 분석은 방사포다. 그래, 방사포가 이제 큰 포죠, 큰 포. 큰 포인데 거의 미사일식으로 사거리가 뭐 300km 넘어가는 그런 이제 방사포. 그래서 상당히 위협적이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 뭐 취미 활동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한반도에서의 위기감을 좀 높이려고, 억지로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김정은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정찰기도 최근에 좀 많이 한반도에 출몰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가 NL 인근에서 해안포 사격을 했죠. 근데 요거는 아주 작은 사격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이제 발표를 했어요. 발표했다기보다 이제 김정은이의 동향을 얘기하면서 해안포에서 사격하는 동향을 갖다가 이제 뉴스로 내보낸 거죠. 그런 이제 저거였죠. 근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미국의 정찰기 우리가 전략 자산이 뭐 한반도에 전개됐다라는 표현을 할 때 그 표현이 이제 이런 겁니다.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하는데 11월 27일 날 미군의 리벳 조인트 정찰기 수도권에 들어왔고 또 28일에는 E-8C가 비행을 했다. 근데 E-8C는 그 대표적인 미국의 전략 자산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징후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정찰했던 그런 데인데 최근 27일, 28일 이번 주죠. 한국에서 지금 정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이다. 그래서 일단 이제 북미 간의 긴장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자, 그 상황에서 어제 이제 오후 5시쯤에 다시 북한이 방사포 2발을 발사했다. 한경남도 연포 일대, 한경남도 연포 쏙 들어간 데죠. 쏙 들어간 데.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한반도 이렇게 되면 그 연포가 한 이쯤 됩니다. 이쯤 여기쯤 되죠. 여기. 어깨 부분인가? 한반도의 어깨 부분. 어깨 허리 위에 부분인데 그쯤에서 이제 동해상으로 두 발을 발사했다. 근데 똑같아요. 380km 정도 날아갔고 고도는 약 97km 정도 탐지됐다. 추가 그렇다. 지난 10월 31일 날 발사한 이후에 28일 만에 발사가 되었다. 미국이 정찰 비행을 강화하고 있는 와중에 북한이 또 과감하게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압박 전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어쨌든 북한은 지금 12월 마지노선을 앞두고 계속해서 담화를 발표하고 뭐 별짓을 다 하고 있다. 이 짓 저 짓 다 하고 있다는 거죠. 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11차례 10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1차례 한 달 남짓하는 기간에 총 11번의 그 고위급의 담화가 발표됐다 그래요. 또 그동안에 또 첫눈이 오는 날 백두산에 말 타고 올라간 김정은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낙하산 부대하고 이제 사진 찍는 모습도 한번 나왔죠. 낙하산 부대. 그리고 나왔고, 이번에는 또 이제 NNL 같은 데 가가지고 또 포도 한번 쏘고 하면서 결국 지금 이제 그 김정은의 생각은 어쨌든 매우 매우 초조하다. 자, 북한은 현재 매우 초조하다. 요런 이제 어떤 분위기. 우리가 보기엔 매우 초조해 보이는 그런 분위기인데, 초조하다. 이런 분위기인데, 북한은, 우리의 강력한 의지. 어쨌든 12월 안에, 어떤 결론을 내겠다. 요런 이제 강력한 의지를 갖다가 미국에 계속 발신을 하고 있다. 12월 안에 결론을 내겠다. 어쨌든 12월 안에 결론 내겠다.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가지는 않겠다는 거죠. 내년 1월 신년사에서는 완전히 새로워진 북한을 보여주려고 그런 것인지, 미국하고 대단화를 내려가지고 핵을 완전히 포기해버릴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쭉 진행되는 걸 볼 때에 계속해서 일단 긴장 강도를 높여가면서 빨리 협상하자. 협상 안 하면 나 죽을지도 몰라. 뭐 그런 건가요? 마치 어디에 매달려가지고 빨리 만나게 해줘. 나 빨리 안 만나면 나 죽는다 하는 사랑싸움하는 연인 관계인가요? 최근에 김계관, 그다음에 김영철, 권정건, 또 김명길, 또 국무위원회 명의, 그 다음에 최선희 또 이제 러시아 가가지고 또 코멘트 한번 했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적대 정책을 내려놔라. 또 적대 정책을 내려놓고, 게다가 이제 유엔 제재를 해제해라. 적대 정책을 내려놔라. 유엔 제재를 해제해라. 그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강박증이 걸려 있다.
강박증에 걸려있다 하는 듯한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박증에 걸려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본다면은, 협상이 조만간 시작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선택은 미국이 선택한다면은 협상을 바로 시작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월, 오늘이 말일 아닙니까? 말일? 다음 주는 12월인데, 적어도 12월에는 뭔가 북한과 미국 간에 뭔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저렇게 난리치고 있는데, 저러다가 자폭하는 거 아니야, 자폭? 그래서 들 정도로 아주 초조해 보이는, 그런 이제 안쓰러워 보이는 김정은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어제 추고홍 중국 대사가 국회에서 이제 세미나가 있었어요.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북한이 경제 발전을 위한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세미나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추고홍 중국 대사. 북한하고 가깝다라고 하는 중국의 대사가 얘기한 거라서 왠지 좀 관심이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북한을 대변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근데 내용 자체를 보면은, 북한을 이렇게 꼭 옹호했다라기보다는 북한의 현실을 갖다가 쭉 얘기한 그런 이제 부분이 많다. 그래서 북한이 경제 개발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비핵화 의지도 확고하다. 정말 믿어도 되는가?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제 발전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경제 발전에 대한 의지는 있는데, 비핵화를 정말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죠. 그죠? 비핵화를 할까? 안 할까? 꼭 비핵화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말이죠. 안 하면 뭐 어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무조건 비핵화는 해야 되겠죠. 북한이 취한 조치와 관련 국가의 대화 상황, 김 위원장의 입장 표현, 또 행동, 이런 걸 볼 때에 비핵화에 긍정적인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다. 어쨌든 비핵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주변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노력을 좀 이렇게 복돋아주는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좀 격려를 해주고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야, 니네 웃기지 마라. 니네가 무슨 비핵화를 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야, 그래, 너 니네들 참 잘한다. 그래, 우리가 포상 좀 해줄게. 아, 이번에 정말 잘했어. 그 이제 이렇게 좀 나이가 어린 사람들, 연령이 낮은 초등학생들한테는 가장 좋은 교육이 윽박 지르는 것보다 잘한다, 잘해.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북한에도 이제 그렇게 좀 잘한다고 얘기 자꾸 해주면은 좀 나을 텐데, 그것을 안 해주니까 김 위원장이 좀 이제 어떤 비핵화의 의지가 점점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추고홍 중국 대사의 얘기 같아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되, 북한이 이행한 비핵화 노력에 대해서 상응하는 격려와 지지가 필요할 것 같다. 추고홍 대사, 중국 추고홍 대사입니다. 단계적 동시적 원칙에 따라서 관심을 좀 두고 평등하게 해결해야 상호의 신뢰를 쌓을 수 있다. 그래야 이제 빅딜이 성사된다. 그러니까 북한이 하는 것만큼 미국에서도 뭔가 좀 이렇게 당근을 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근을 줘야만이 빅딜이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그냥 내몰라라, 너희들 무조건 항복해, 무릎 꿇고 들어와라 하면은 북한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북한도 이제 한나라의 김정은이가 한나라의 대장인데, 그 대장의 체면을 좀 살려줘야 뭐가 되지 않겠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중단한 조치에 대해서 유엔이 적절한 당근을 좀 줘야 되고, 또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거죠. 중국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고,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어떤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지 않겠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 1%의, 이 말은 참 재밌어요.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1%의 희망이 있다면 100%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북한의 핵을 포기시켜야 한다. 근데
뭐 누구 어떤 정치인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어? 절대 포기 안 해. 이게 또 무슨 말이야. 북한한테 핵을 포기하라고 그래야 되지.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국내 정치인이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잘못된 얘기라는 거죠. 북한은 무조건 핵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김정은이는 절대로 핵을 포기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다. 그래서 1%의 희망만 있다면 100%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 방법이지. 북한은 핵을 포기 안 할 것이다 라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중국은 절대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할 필요가 있다. 격려라는 말을 표현 많이 했는데 격려와 압박이겠죠. 자, 어쨌든 미중 협상 다음은 북미 협상이다 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미중 협상의 진전,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끝나고 12월 초에 아마도 미중 간에 아마 사인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스몰 딜 해가지고 아마도 시진핑과 트럼프 간에 뭐 그 사인은 안 할 것 같고 그 밑에 아마도 폼페이오하고 류허 정도 해가지고 한번 사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뭐 그죠? 이렇게 사인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런 이제 미중 간의 협상 진전은 정말 글로벌 호재고 한국에 정말 중요한 호재가 된다. 그래서 경제와 증시, 경제도 좀 좋아지려는 그런 와중에 있고, 그를 반영해서 주식시장도 좀 좋아지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자는 거죠. 연말과 연초에. 다음에 이제 미중 협상 완료 다음엔 바로 북미 접촉이 예상되니까 너무 뭐 북한이 발사했다는 것에 너무 기죽지 말고 끝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하는 그런 관점. 기술적으로도 2100포인트를 지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 이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가 이제 그 등락률이 52%였어요. 48%였는데 별로 안 좋았죠. 최근에 등락률이 이제 주 초에 400%까지 갔다가 182, 83 해가지고 어제는 52%, 그러니까 2대1 정도로 하락이 많은 날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니까 대반전이 또 일어나기를 좀 기대해 본다. 그죠? 대반전. 근데 북한이 포를 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어제 미리 반영된 것이 하는 것은 좀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목들 모습은 어제 모습이죠. 뭐 큰 어떤 변화는 없었고, 특별한 것들은 없었고, 바이오에서 그동안 이제 급등을 했던 SK 바이오랜드가 어제 크게 하락을 했고, SK 케미칼은 고점서 밀렸고요. SK 디스커버리 역시 한 14% 마이너스 났다라는 거. 요게 이제 어제 특징이었다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종목들도 대부분 어제 뭐 크게 올라온 종목은 별로 없었어요. 남북주도 어제 많이 빠졌고, 남북주도 한 3, 4% 정도씩 빠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철도주가 좀 빠졌고, 그다음에 금강산에서는 일신석재가, 또 개성공단에서는 인디에프가 갑자기 좀, 그러니까 뭐 수급 문제 같아요. 누가 지금 집어 던진 것 같아. 열받아가지고. 그렇고요. 모레도 또 이제 공매도랑 연관돼서 뭐 매도가 나왔을 수 있겠죠. 그렇고. 그리고 어제 상한가 같은 특징주들 본다면은, 아기상어 관련해서 삼성출판사하고 토박스코리아가 상한가에 갔고요. 또 우리기술이 중국의 철도공사하고 스크린도 공동 연구한다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우리기술은 또 원자력과 또 관련되어 있는 거죠. 한국 맥널티는 무상증자 소식으로 상한가 같은데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요렇게 보시면서 오늘도 멋진 하루 진행하시기 바라겠고, 뭐 크게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또 이제 12월로 가니까 12월로 가면서 아마도 좀 뭐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 정도로 해가지고 멋진 하루가 되길 바라겠고요. 홍콩 인권법은 뭐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의 홍콩 인권법은. 그래서 뭐 오늘 하여튼 멋진 하루 보내시고요. 주말 중에 좋은 일이 생기면은 저는 이제 금요일 날,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제 일요일 날 밤에 또 방송을 하겠습니다. 근데 일요일 밤에 제가 어떤 약속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요일 밤에. 갑자기 약속이 생기면 제가 일요일 밤에 방송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오늘 하루 멋지게 좀 보내시기 바란다는 말씀과, 이제 뭐 12월 달까지 가면은, 전체 정시도 좀 좋아지겠고, 또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협상도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화이팅! 하시면서,
멋진 하루를 또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